안녕하세요. 테일러TV 탁원장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나요? 자, 요즘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안티에이징에 대한 정보가 많긴 하지만 중년층들이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서 이것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는 안티에이징의 중요한 개념과 상안면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중안면부, 하안면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또 간단하게 견적을 내드릴 예정이니 노화에 관심이 많고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일러 탁탁. 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처짐과 꺼짐 두 가지 개념을 잘 유념하면서 한번 중안면과 하안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처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죠. 아래 눈꺼풀, 눈 아래가 주름지고 지방이 튀어나오고 근육도 퍼지고 그래서 노화가 진행돼 보이는 거죠. 굉장히 피곤하고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바깥으로 절개가 없는 눈꺼풀 안쪽으로 결막을 절개하게 되는 지방 재배치 수술을 생각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하안검 수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년 이상층에서 많이들 하게 되는 수술인데 결정적인 차이는 아무래도 바깥에 절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차이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육을 리프팅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남는 피부를 잘라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차이가 되기 때문에 근육과 피부가 많이 처지신 분들은 사실 하안검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 기준이 일반적으로 30대 후반 혹은 50대 초반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30대 후반인데도 하안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또 50대 초반 혹은 50대 후반까지인데도 눈밑 지방 재배치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그때그때 맞춰서 처짐 정도에 따라서 맞춰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거 팔자주름. 팔자 위가 불룩하고 팔자 자체는 꺼지고 위에 주름져서 내려오죠. 팔자주름입니다. 그래서 이 팔자주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중안면 거상이라는 방법과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꺼진 편에서 설명드릴 필러나 지방 이식을 동반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팔자의 처짐은 위쪽으로 당겨 올려서 해결해 주는 것이고요. 팔자의 꺼짐은 뭔가를 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팔자가 꺼지고 팔자 주름이 심하면 많이 나이가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게 됩니다. 테일러 탁탁. 중안면부의 꺼짐은 일단은 눈 밑에 꺼져 있는 거, 그 다음에 팔자 꺼짐, 그 다음에 볼 꺼짐 등이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륨을 보충해주는 지방이식이라든가 필러라든가 보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교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처짐과 꺼짐을 나눠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같이 동반을 해야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안티에이징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하안면부를 한번 볼게요. 하안면부를 보면 전반적으로 얼굴이 처지고 무너지고 얼굴 형태가 사각형이 되고 광대 옆에가 꺼지고 그다음에 불독주름이 심해지고 또 목 아래 탄력이 없고 주름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전형적으로 불독주름이 생기면서 목 아래가 굉장히 탄력이 없어지게 되고 광대 옆에가 꺼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얼굴이 약간 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안면부의 안티에이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짐과 꺼짐으로 크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처짐을 해결하는 것 중에 단계별로 나눠 생각하게 되면 제일 비침습적인 거, 제일 간단하고 회복 기간이 그렇게 필요 없는 것이 일단은 하이프, 초음파 리프팅 이렇게들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초음파 리프팅은 뭐냐면 하이프라고도 하는데 하이프가 HIFU 즉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하이프 부르는데 가장 대표적인 시술이 울세라죠. 울세라가 가장 먼저 나왔고 울세라, 더블로, 컨틀렉스, 슈링크, 또 이클립스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같은 원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 피부 표면 쪽에는 열을 가하지 않고 안쪽으로 보통 3mm에서 4.5mm 사이에 열을 가해줘서 탄력을 증가시키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이 하이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이프의 목적은 스마스층, 아까 저는 설명드린 스마스층을 조여주고 좀 더 탄력을 있게 해주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이게 부수적인 목적으로 지방을 약간 녹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하이프 자체는 턱선이 굉장히 무겁고 많이 처지신 분들, 지방이 좀 많은 분들이 하게 되면 생각보다 효과가 괜찮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좀 전에 말씀드린 지방을 녹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볼륨이 없으신 분들은 받게 되면 오히려 지방이 조금 더 없어지게 돼서 약간 더 말라 보이거나 지방이 꺼져 보이거나 이런 부작용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효과적인 분들은 무겁게 처지신 분들, 지방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하이프 효과는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리프팅이에요. 실리프팅은 하이프랑 안면거상, 안면거상 수술의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프팅은 실제 이제 이 가시가 달려 있는 이 실을 갖다가 넣어줘서 이렇게 올려주는 수술인데, 개념은 전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우리가 눕게 되면 저절로 중력에 의해서 위쪽으로 리프팅이 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실을 넣어주게 되면 누웠다가 일어나도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처지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그 정도의 리프팅 효과를 기대한다면 실리프팅으로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실리프팅은 사람에 따라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정도 이렇게 효과를 보시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5년, 10년 이상의 결과를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리프팅을 이런 식으로 권해드려요. 뭐냐면 예를 들면 결혼식이라든가 딸의 결혼식 혹은 아들의 결혼식, 이렇게 큰 행사가 있기 한두 달 전에 받으시면 효과가 굉장히 생각보다 드라마틱하신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받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적으로 보면은 실내 효과를 보기가 힘들고, 단기적으로 6개월에서 1년 혹은 1년 반 정도까지는 실리프팅 효과가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회복 기간도 물론 하이프에 비해서는 조금 길지만 수술에 비해서는 조금 짧은 편이기 때문에 짧으면 하루 이틀 혹은 한 3, 4일 정도의 회복 기간을 가지면 충분히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로서 안면 거상 그리고 목 거상 이런 수술들이 있겠죠. 당연히 수술이기 때문에 회복기가 앞에 설명드린 부분들에 비해서는 긴 편이지만 나중에는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다만 그래도 이제 확실한 효과를 보고 좀 효과를 10년 이상 유지를 시키려면 당연히 수술적인 부분이 효과가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유지인대를 풀어줄 수 있느냐 그리고 남는 조직을 없애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죠. 앞에 두 가지랑. 그래서 저는 설명드렸지만 유지인대를 적절하게 풀어주는 것이 우리 얼굴의 리프팅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결국 앞에 두 가지는 남는 조직을, 남아서 처진 조직을 없애줄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수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안면에서도 꺼짐 해결이 또 중요하겠죠. 꺼짐 해결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이식과 필러 혹은 또 보형물, 터크 보형물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륨을 보충해주는 방법들을 같이 해줘야지만 안티에이징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후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전에는 상안면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오늘은 보시면 중안면과 또 하안면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눈 밑에 지방 주머니가 굉장히 붉어져 나왔고 또 근육과 피부도 많이 처졌죠. 그래서 하안면 수술을 하게 됐고요. 하안면 수술을 하면서 여기 가운데 꺼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이식과 중안면 거상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팔자주름이 굉장히 심하시고 또 불독주름도 심해서 얼굴 형태가 사각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볼 쪽 옆에 광대 밑에가 꺼져 있기 때문에 안면 거상 수술을 진행하면서 팔자와 꺼진 부분에 지방 이식을 같이 좀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후 사진을 보시면 이 굴곡졌던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고 또 얼굴 형태가 자연스러운 계란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안티에이징 효과를 만족스럽게 보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처짐과 꺼짐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고, 이 수평적 구조와 수직적 구조의 이 변화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제대로 된 진단을 우선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테일러 탁탁. 자, 오늘은 중안면부와 하안면부의 노화와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좀 생소한 방법들도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수술적인 방법도 있기 때문에 가장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내원하셔서 직접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원하시기 전에 본인의 고민을 잘 파악하셔서 내원을 상담 후에 그에 딱 맞는 수술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편에 또 안티에이징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